안녕하세요. 깜냥책방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허진희 작가님의 독고솜에게 반하면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알아갈 기회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건 아닐까? 이는 등장인물 율무의 대사입니다. 이 책은 서율무와 단테이 두 명의 등장인물이 이야기를 번갈아 얘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첫인상으로 쉽게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 소문과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 정확히 표현해줍니다. 자칭 탐정인 서율무는 새로 전학 온 독고솜을 흥미있게 관찰합니다. 갑자기 전학 온 아이 독고솜. 독고솜이란 이름은 특이하다고 언급마저 안 될 정도로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소름 끼치는 마녀인 독고솜이 전학 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율무는 독고솜에 대한 터무니없는 소문을 믿지 않았죠. 탐정이란 직접 보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의심해야 하니까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뒤 율무가 소민에게 말을 건 순간 주변에 물건이 둥둥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 서율무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독고솜에게 반해버린 것이죠. 읽고 나서 생각한 하나는 독고솜에게 반했던 것 같다.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안종가오 웬솔로지 대멸종입니다. 멸망에 대한 5가지 단편들입니다. 첫 번째는 시우란 작가님의 저승 최후의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태양계의 초신성 대폭발로 우주 방사선이 지구를 덮치게 되면서 세계가 파괴되고 종말을 맞게 됩니다. 갑자기 저승에 밀려드는 혼령들로 일제히 혼란에 빠지게 되는 저승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그 임무가 주어지죠. 흥미로운 소재와 SF적인 요소도 있어서 막 술술술 읽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편 심노을 작가님의 세상을 끝내는데 필요한 점프의 횟수입니다. 대기업에서 서버 개발을 했던 송현이는 새롭게 서버 개발자로 취업하게 되었는데 게임에서 65,536번 점프시키면 서버가 터지는 버그를 발견합니다.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전 서버 개발자인 윤수연이 갑자기 이상해져 잠적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게임을 포기할 수 없었던 현이는 그를 만나 3개월 전 이야기를 듣게 되죠. 현실적인 이야기를 시작으로 코딩 플러스 외계인 판타지입니다. 우리 사회 역시 누군가의 코딩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이 아닐까 하는 어쩌면 다들 한 번쯤 생각해봤을 듯한 이야기라서 몰입감 있게 잘 읽었어요. 세 번째 단편 범유진 작가님의 선택의 아이입니다. 장르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캄보디아 빈민가의 아이의 시선으로 그려낸 이야기는 생각보다 우울하고 무게감 있었습니다. 가나아라는 주인공이 고래와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빼고는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였어요. 이 책에 나오는 멸종 중 가장 그럴듯한 대멸종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작가 후기에서 작가님이 지구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농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인상 깊었어요. 제 입버릇이 지구 멸망이라 였던지라 뭔가 더 잘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단편 해도현 작가님의 우주탐사선 베르티아입니다. 우주탐사선 베르티아는 마지막 부분에 대반전이 있는 SF 장르입니다. 우주탐사선 베르티아호는 500년 만에 지구 여행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이 지구는 멸망해 있었죠. 베르티아호에 타고 있던 이들은 지구 멸망의 원인을 조사하게 되고 이에 지구 멸망의 원인은 핀이란 존재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핀은 전 우주에 인류 외에는 다른 생명체가 없음을 알고 우람과 외로움 끝에 자살을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지구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베르티아호의 요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상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개인적으로 대멸종 엔솔로지에서 가장 흥미로운 멸종과 종말의 발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물들의 이름이 모두 꽃 이름인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다섯 번째 단편 강유리 작가님의 달을 불렀어 귀를 기울여줘입니다. 판타지 멸망물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법사 가운데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마빈이 마귀의 달을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마술사로도 인정받기 어려운 엉터리 마술사 마빈은 엄청난 마력을 빌려 쓰기 위해 가장 강한 힘의 원천이 마귀의 달을 부르게 되죠. 하지만 아무도 마귀의 달을 불렀다는 마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과연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5가지 단편이 이 대멸종 엔솔로지에 들어있는데요. 취향에만 맞으신다면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다들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신카이 마코토 작가님의 언어의 정원입니다. 구두장인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 1학년인 타카오는 비가 내리는 날 아침이면 비가 오는 날에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싶지 않다라는 핑계로 학교 오전 수업을 빼먹고 어느 공원의 정원에서 구두를 스케치합니다. 어느 날 정자에 앉아서 구두에 스케치를 하던 타카오는 직장에서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 되고 이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유키노를 만나게 되죠. 타카오는 유키노에게 복잡한 감정을 느끼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녀가 더 걷고 싶어지게 되는 구두를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구두장인을 목표로 하는 남주인공 타카오와 여주인공 유키노 이 두 사람이 비 오는 날 정원의 벤치에서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평이해서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책에 나오는 묘사들이 자세하고 풍부해서 감탄했다만 여성 인물들의 외형에 대한 묘사 역시 풍부를 넘어 과한 느낌을 받아서 약간의 거부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닥 큰 비중은 아니라 신경을 안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게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은 불쾌한 요소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이 책은 너무 어린 분들이 읽을 만한 스토리는 아닐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 언어의 정원은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나온 소설인데 작화가 어마어마하니 다들 애니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정은 작가님의 산책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제가 평소 생각하던 장애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는 남이 갖고 있지 못한 또 하나의 능력이라며 타인의 어설픈 동정을 멋지게 거절해요. 하지만 할머니가 죽고 엄마가 집을 나간 뒤 분명 덤덤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슬픔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친구 한님과 산책을 듣는 시간, 사업을 하며 여러 사람을 만난 뒤 비로소 슬픔을 배웠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고 자신과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시간을 존중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책이 끝나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처럼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지만 속에 있는 슬픔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 슬픔을 해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도 현실에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대사 중 인상적이었던 하나의 대사를 가져왔습니다. 애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당한 애도의 시간을 거치면 뭐든 견딜만해지거든요. 충분히 슬퍼해요. 충분히 아파하고 참지 말고. 그렇지만 아무리 슬퍼해도 끝없이 슬픈 일들도 있다는 거,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해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높은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 대사를 읽고 슬픔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어서 슬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 이 문장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책은 조남주 작가님의 귤의맛입니다. 영화 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소안, 은지, 혜인, 다유는 맨날 붙어다니는 4명으로 붐비며 중학교 3학년을 앞두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 마지막 날 밤 다윤의 제안으로 모두 같은 고등학교를 진학하기로 약속하고 타임캡슐을 웃습니다. 이 약속을 둘러싸고 있는 친구들의 각자의 복잡한 사정을 천천히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들의 나이대가 청소년들과 비슷해서 책 속 문장 하나하나에 위로받고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이 보여 다른 사람이 한없이 부러운 시기를 거쳐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타협해 나가기를 바라요. 마지막은 이민항 작가님의 최초의 책입니다. 아이고 숨이 차네요. 이 책의 주인공인 고윤수는 아빠에게 떠밀려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재미가 들려 도서관에 자주 오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그 도서관의 이름은 풀립도서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친근한 이름이죠. 윤수는 권영의 사서 선생님을 도와 책을 찾고 있던 도중 사서 선생님이 썼다는 책을 발견하고 꺼내려 하죠. 네, 여기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책은 청소년 소설입니다. 청소년 소설에 걸맞게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개가 조금 뻔한 면이 있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면 괜찮게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총 6권의 책을 소개했는데 오늘은 언어의 정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청소년 소설을 중점으로 책을 골라왔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